아침 8시 조용한 산골 동네가 시끌시끌해진다. 고만고만한 깃길이 엉겨붙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마을이 자리 잡은 곳은 해발 700고지. 오가는 차도 뜸하다. 솟아오르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지 틈만 나면 힘자랑이다.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 여자가 2, 남자가 4, 모두 합쳐 6이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유치원생까지 나이도 다양하다. 문을 받아야 돼. 학교 버스가 오려면 아직도 10분이나 남아있다. 일단 대장의 지휘하에 일렬로 서고 본다. 자, 하나, 둘, 셋, 넷. 거름하는 강물이 우리 삼촌 안 해요. 죽지도 않니 덩덩덩 따라다니는 물머리들아 얼음장 위에서도 왼발로 노는 우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 보기에는 같은 또래로 보이는데 어째 행동은 그게 아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법. 목소리는 다 죽먹은 목소리니까 찌놈들아. 매일 아침 5 아이를 등교시키는 이 남자. 안녕. 웃기는 이놈들아. 서른여섯, 꽉 찬 나이의 노총각이다. 외모는 중학생 정도. 키 역시 초등학교 6학년쯤인 146cm에 머물러 있다. 그런 외모 탓에 피터팬이라 불리는 남자. 외모만 피터팬인 것은 아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동화 세상을 만들었다. 폐교를 임대해 집으로 쓰고 있다. 아이가 5이다 보니 매일 나오는 빨래만도 한 바구니다. 하도 많아 널고 걷는 게 귀찮을 땐 애들이 없는 틈을 타 방바닥에 펴말리기도 한다. 장가는 고사하고 연애 한번 못 해봤다는 사람이 거느린 애가 5. 어쨌거나 홀몸이니 살림도 혼자 해야 한다. 여름 같은 데는 빨래 한 2번 정도 밀리면 세탁기 한 4번 돌릴 때도 있거든요. 장마철 같은 데는 그렇게 되죠. 애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빨리 말려놓는 게 수다. 정신연령은 어김없는 36인데 육체의 나이는 많이 잡아야 13살 정도. 그러다 보니 곤혹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애들이 가끔 그래요. 근데요, 삼촌은 왜 수염이 안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고, 다른 어른들은 다 수염이 있는데 왜 삼촌은 수염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한테 그거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하고, 야, 삼촌 지금 바쁘거든?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고, 오히려 애들한테 그거 좀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숙제 했어? 아니, 숙제나 해놓으마. 숙제나 하고 임마. 놀던가 임마. 질문하던가 하지. 아니, 숙제 임마. 그렇게 얼버무리기도 하고요. 김영수는 4살 때 성장이 멈췄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이었다. 중학교 때 그의 키는 110cm. 아이들과는 40cm 이상씩 차이가 났다. 단지 키만 크지 않은 게 아니었다. 2차 성징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사춘기는 정신적인 것뿐이었다. 사춘기 때요? 사춘기 때 고민이 많았죠. 네, 그런 고민들 중에서 제일 큰 것들이 친구들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의 속도에 전혀 못 쫓아가는 거죠. 못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게 안 나타났으니까 애들이
야, 너 자유행위 해봤냐? 물어보면 안 하면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사실 그 지식적으로는 알거든요. 애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해봤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대답했으니까 또 거짓말하면 또 양심에 찔리니까 집 와서 직접 이제 해보기도 하고요. 자살 기도를 할 만큼 힘든 사춘기였다. 그러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처음부터 일반 목회를 할 생각은 없었다. 보육시설까지는 아니라 해도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김영수의 오랜 꿈이었다. 아닌데 물인데. 물이었어? 예, 뭐 가져왔어? 뭐? 이거 정상. 어른들 속에 있으면 특별해지는 외모가 예? 아이들 속에 있으면 묻혀버린다. 같이 아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수는 그게 좋았다. 얘 그리고 더 이상은 잘하지 않는 우리 김기건, 어른. 응? 김영수는 정상이네? 아이들과 사는 것만이 줘봐, 자신이 출발해야지. 선택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정상. 그렇게 가족이 꾸려졌다. 혈액형은 A형이야. 우리 기건이. 이곳에 둥지를 튼 것은 3년 전. 이 넓은 운동장을 마당으로 쓰고 있으니 대저택이 부럽지 않다. 1년 사용료는 200만 원 정도. 김영수에 대한 아이들의 호칭은 삼촌과 아빠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함께 살고 있는 애들의 성은 다 다르다. 지금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냥 각자 나름대로 사연을 갖고 같이 와서 살고 있어요.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어서 온 아이들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이상 알려고 해봤자 아이들에게 상처만 될 뿐이다. 밤이 돼도 놀이가 끝나질 않는다. 놀고 싶으면 밤을 새서라도 논다. 그게 이 집의 불문율이다. 시끄럽다고 항의할 사람도 없다. 아, 삼촌이 왜 갑자기 미끄럼틀 타고 싶지? 아빠가 왜 미끄럼틀 타고 싶지? 아, 왜 아빠가 미끄럼틀에 숨었다는 힌트. 막내가 재빨리 눈치를 챈다. 삼촌 이해하는 거 말했잖아. 밤 10시가 넘어서야 놀이가 끝난다. 그래도 오늘은 쉽게 끝난 셈이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 절차, 자리 배정이 남아있다. 누가 삼촌 옆에서 살래? 몸은 하나인데 옆에서 자고 싶다는 야, 그 아이는 삼촌 5. 중간에서 잤게 그냥. 정작 큰 놈들이 더 문제다. 옆에 뜯자면 무서워서 그렇지. 누가랑 못 산다. 한 놈은 눈물까지 보이고 옆에선 몸살을 한다.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울지 마. 삼촌이 눈물에 넘어가는 듯하자 엉뚱한 꾀를 내는 기건이 자기 옆에서 자지 않으면 안 내려가겠다는 항의다. 자면 꺼줄 거야. 이제 딱 누우면 다 누우면. 이거나 아주 가지각색이야. 황정선 삐져가지고. 이봐. 삼촌. 기관이가 여기서 자고 삼촌 여기서 내가 여기서 자. 기건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겨우 협상안이 마련됐다. 원래는 혼자 독점하고 싶었던 거지만 양쪽에서 한 팔씩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매. 아빠 저도야. 갔어? 아이고. 이쪽 저쪽 잠자리 인사가 길기도 하다.
맞이 유진이는 삼촌에게 배운 수화로 인사를 하고 잠을 자도 꼭 이렇게 엉겨붙어 자야 잠이 드는 아이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이다. 넓은 방 다 놔두고 옹기종기 팔을 베고 잠을 잔다. 제군들 시차 이제 나가서 일어나기 싫어. 다섯 아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같이 아침잠이 많다. 아니야? 이틀? 행복한 미소를 짓는 기집애. 잘 잤어? 겨우 일어났나 싶던 기건이는 다시 누워버리고 정석이도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든다. 그래도 제 할 일은 잊지 않는다. 자기가 잔 이불은 자기 손으로 갤 것. 교일부장으로 통하는 맞이 유진이가 정해놓은 규칙이다. 일어서 또 태우는 거랄까? 태용이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너 앉아서 계속 그러고 앉아있어. 따뜻한 나라에서. 우리 다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올 때까지 여기 계속 앉아있어. 교율부장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조용히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러나 태용이의 고집도 만만치는 않다. 보다 못한 정석이가 재빨리 이불을 개준다. 만약 대신 해줬다는 걸 들키는 날엔 함께 불벼락이 떨어질 판인데. 아뿔싸 막내 하나가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언니, 태우는 완전 다섯개 뻔했어. 태우는 뭐 하고 있어? 앉아있지? 계속 앉아있었는데 정석이가 됐어. 아무것도 모르고 나타난 태용이. 너 학교 못 가게 됐어. 네가 낀 거 아니잖아. 이거 앉아있을 거야. 야, 네가 긴 것도 아니고 좀 네가 일어서서 네가 그만하라 이런 말도 못해? 그 10번 20번 더 개봤잖아. 유구무원이다. 할 일을 안 했으니 혼나는 건 당연한 일. 아빠보다 더 무서운 교율부장이다. 몽실 또 물기만 해봐. 잘못은 했지만 그 불벼락을 다 맞았으니 고자질한 하나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이랬냐고. 왜 이래? 이랬냐고. 머리 몇 대 쥐어박더니 그새 화가 다 풀렸다. 태용이와 하나는 친남매다. 아빠가 데리고 와 당분간만 맡아달라며 맡기고 간 게 벌써 2년째다. 수도가의 사건을 알 턱이 없는 삼촌은 아침 준비가 한창이다. 알았다 해도 모르는 척 넘어갈 때가 많다. 대부분은 유진이가 해결하도록 놔두는 편이다. 맞이로서의 책임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학교 준비물이 있으면 미리미리 줘야돼요. 알았어? 네. 태용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이다. 학교로 갖다 줄게. 늘 그렇듯 저희들끼리 잘 해결된 모양이다. 오늘의 중심 요리는 감자볶음. 태용이 밥. 태용이 챙겨주는 건 주로 정석이 몫이다. 거줘. 밥자. 감자볶음에 고등어 튀김도 나왔다. 며칠째 고등어만 먹인 것 같아 좀 색다른 요리를 해보려 한 것인데 애들 젓가락은 고등어로만 가고 있다. 에휴, 오늘 감자 요리는 실패했다. 맛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감자볶음엔 손도 안 댄다. 까마는 게 확실히 실패한 것 같다.
한 그릇씩 뚝딱 해치우고 학교로 간다. 유치원까지 딸린 학교라 5아이가 다 한 학교로 간다. 그러면 그렇지 흔적 없이 떠날 아이들이 아니다. 옷 하나가 떨어져 있다. 가방 흘리고 가지 않은 게 다행이다. 누구 옷이에요? 하나 옷 같은데요? 애들이라 아직 추워. 지금 물건에 대한 개념이 없죠. 운동장에 또 놔두기도 하고 뭐 나무에다 걸쳐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비로소 혼자 있게 된 시간이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김영수는 여기저기 설교를 다니며 그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목사님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도사다. 목사님께 이렇게 왔나요? 그렇죠. 근데 그 목사 안수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 자격은 충분히 있는데 결혼을 안 해서 아직 안수는 못 받고 있어요. 아, 목사 안수 받는데 결혼. 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총각 안수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요. 독신주의자라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다. 김영수는 지금도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말 그대로 소년의 몸 상태다. 김영수는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다. 물론 육체적인 현상만 없을 뿐 정신적인 감정은 36 노총각의 감정 그대로다. 제가 이제 올해 36인데 이 나이 되도록 그냥 몽정을 안 해봤어요. 근데 꿈은 꾸거든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꿈은 꾸어지는데 몽정은 안 해봤어요. 나 가끔 이제 솔직히 애들 키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중학교만 가면 그런 경험들을 할 텐데 자식놈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정작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건 다분히 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만큼은 결여될 수 있다. 그냥 애들은 몽정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이야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되나. 경험이 없는 걸 그냥 주워 들은 걸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 솔직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지 않는 진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놈들도 몽정을 하는데 난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거죠 뭐. 주위들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앞서 보아야 아빠 나이를 이길 수는 없을 터. 당장 아빠 노릇하기도 바쁜 판이다. 애들 급식 당번을 해줘야 하는 날이다. 학부모가 돌아가며 급식 당번을 서는데 오늘이 김영수의 차례다. 허리를 몇 번 접어 혁대로 고정한다. 아동용 위생복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잘 어울립니까? 앞치마. 아, 앞치마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땅이 닿겠네, 땅이 닿겠어. 뭐 찍을 수도 없고. 아니, 할 수 없죠, 그럼 또 이때는. 찍을 수도 없고.
지혜를 발휘해서 아주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처음에 학부모라며 나타났을 땐 참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 수업 빼먹고 엄마 찾아왔느냐며 혼내기부터 하는 이도 있었다. 이제야 다 알고 지내다 보니 더 이상은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대용이랑 젓갈질 할지 모르죠? 형이 젓가락질 집에서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 학교만 오면 있잖아요. 손으로 집어먹어요. 그래요? 응. 그래 난 좀 그 젓갈질 하는 걸 그걸 좀 그건 좀 좋겠더라고. 태용이가. 아 이놈들이 아버지 얼굴 놔두면 못 치려는 엄마 줬어. 아버지 얼굴이 맞지 뭐. 맞아. 어디를 가나 자식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세상 모든 아빠의 마음. 괜히 속이 상하는 눈치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간다. 조금 이따 들어와. 미안해. 좀 이따 와. 제일 먼저 유치원 아이들이 식당으로 들어선다. 하나가 좋아 죽는다. 계속 삼촌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한다. 태용이 오빠 다쳐서 제대로 들어봐봐. 아빠 다쳐. 아빠. 이제 알아봤어. 아빠. 이제 알아봤어요. 네. 태용아? 다쳐왔어. 셋째 기건이는 금방 넘어갈 기세. 그래도 둘째라고 정석이는 의젓한 폼이다. 웃기는 거 봐. 전교생 20명, 조그만 시골 분교다. 태용이는 야채를 싫어한다. 비빔밥에 야채를 주에 밀쳐놓고 맨밥만 먹고 있다. 김영수가 재빨리 국을 말아온다. 집에서라면 혼을 내서라도 먹이지만 학교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다. 잠깐만 잘 들어. 이거 다 먹어야 돼. 다 많이 덜었지? 남기면 어떡할래? 남기면 혼나? 다 먹어? 태용이는 이제 시작인데 하나는 벌써 한 그릇을 다 비웠다. 태용이 먹기 전에 좀 밑으로 흘렸어. 저거 태용이잖아요. 태용아. 아무튼 오늘 태용이 때문에 아빠 체면 말이 아니다. 태용이는 벌써 저만큼 내빼버렸다. 집에서는 잘하면서 오늘은 아예 아빠 체면 구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김영수는 아이들이 고맙다. 키 작은 아빠가 학부모로 와도 창피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착한 아이들인데 정말 키가 큰 아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멋진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 생각도 함께 깊어진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김영수가 주사기를 꺼내놓고 앉는다. 36해 만에 처음으로 맞기 시작한 주사. 성장 호르몬제다. 키를 키워주는 주사인데 아직 효과는 알 수 없다. 이제 이게 성장 호르몬제라는 건데요. 피하 주사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어떤 기대감도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기대감이 없으면 안 맞죠. 키가 크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글쎄요.
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결혼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편안하게 목욕탕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못 가시나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몸이 아직 미숙한 상태라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렀으니까 좀 부끄럽죠.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 포기했고 나이를 먹어서는 이제 늦었으려니 하고 포기했다. 그런데 우연히 김영수를 알게 된 한 의사가 가능성이 있다며 무료 시술을 제안해왔다. 그게 한 달 전 36해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갖게 된 사건이었다. 아직 아이들에겐 말하지 않은 상태다.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 그때 말할 작정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그걸 생각하면 김영수는 벌써부터 마음이 들뜬다. 다음 날 김영수가 병원을 찾았다. 김영수를 담당하는 것은 소아과. 아이들 틈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지 한 달째. 오늘 그 효과 여부가 밝혀지는 날이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점. 마침내 김영수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영수가 한 달 만에 키를 재는 자 앞에 선다. 몸을 최대한 느려 빼본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 전까지 김영수의 키는 146cm. 한 달 만에 9mm가 자랐다. 놀라운 변화다. 147초 못되네. 평생 동안 한꺼번에 이렇게 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cm 컸네. 컸어요? 147 조금 못 되는데요? 1mm 정도? 그래도 큰 거지. 이게 지금 146이었는데 사실 치료받은 지는 지금 언제부터 했냐면은 며칠부터 들어갔더라. 치료가 4월 16일 날부터 들어갔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좋아요. 굉장히 반응이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1년에 4cm니까 그저 3개월에 1cm 커주면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변화가 있고 본인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김영수가 성장 호르몬을 맞아본 건 이번이 처음. 우연히 김영수를 알게 된 의사가 무료 진료를 주선해오면서 성사된 일이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밑에 뭐 음모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고환 크기나 이런 건 여전히 다 작죠. 응? 그냥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애들 수준인데 이제 그거는 뭐 성장 호르몬 맞았다고 해서 고환이 자라거나 음모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 성장 호르몬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키가 다 자랐다고 생각할 때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면은 고환 크기는 커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음모도 나고 음경의 길이나 이런 건 다 커지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남자가 된다. 의사는 지금 분명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4살 때 성장이 멈춘 이후 영원히 소년의 몸으로 살 줄 알았던 김영수에게 이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다. 이 손목 사진도 근데 이분은 이제 뼈 나이는 지금 13세 정도로 돼 있으니까 한 2, 3년은 더 크리라고 봐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5cm 지금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한 적어도 한 2, 3년 치료받았을 때 한 10cm 이상은 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현재 지금 146이니까 그저 한 156. 좀 더 한 160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키가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아야 돼요. 남성 호르몬. 지금 이분 음모도 없고 음경의 길이도 아주 뭐 애들 같이 그렇고 또 근육도 약하고 또 골다공증도 심하고 그건 주사 맞으면 남성처럼 되죠.
오면 선생님한테 안 좋으시겠어요? 몸이 아주 그냥 나풀 아주 가볍게 하늘 날아갈 것 같아요. 힘든 일도 모르고 막 뛰어왔어요. 아, 무엇이 가장 기대가 돼요? 제 키도 크고 이제 또 한 남성으로 이제 어떤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죠. 이제 결혼이라는 게 소년의 몸으로 결혼은 못하죠. 근데 일단 내가 완전한 남성이 된다는 게 좋죠. 이제 36년 동안 소년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진짜 완전한 남성으로 산다는 어떤 기대감 또 어떻게 그 삶이 어떻게 다를까 하는 어떤 뭐라고 하나 설렘.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사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모든 게 이제 다 새로운 거죠. 36년을 살고서도 어른이 될 수 없었던 남자. 참으로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성년식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무서운 느낌의 노래인데요. 저건너 저거만 헛수이에 아하 이히 개구리는 생각이 살았는데 아하 이히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도 몰라 아싸 몰라 아싸 몰라. 그 앞으로 삼촌 주제가 해야겠다. 내 삼촌 빨리 잡아가지고. 딱지 따먹기 할 때 사나이가 하나가 재빨리 노래 하나를 더 한다. 한밤중에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온 아이들. 삼촌은 계속 기분이 좋다. 넘어갈 땐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아유 귀여워 죽겠어. 얼음하는 강물이 춥지도 않니. 김영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단양 시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듯 바라본다. 꼬마로 보이는 네 아이만 밤길을 걷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건 뭐 사요 아빠?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기분 낸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길이다. 마지 유진이는 물건 하나를 들었다 슬그머니 놓아버린다. 유진이는 삼촌이 가난하다는 걸 안다.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집에 태용이는 대뜸 장난감 하나를 집어들었다. 저요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요. 필요한 거는 별로 없어요. 알았어. 아빠는 이런 레고 별론데. 누나가 은근히 힌트를 줘도 태용이는 막무가내다. 혹시 선물이야? 네. 이거 잡지는 지나간 건데 아가씨가 좋아. 아이들 준비물 때문에 자주 오는 문방구다. 처음엔 꼬마 대접을 했던 주인도 이제는 김영수의 나이를 웬만큼은 알게 됐다. 지금 이 친구도 실수했잖아요. 어린아이인 줄 알고 아빠가 누구냐 그랬잖아.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아빠 이름을 대면 알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누구냐고 했는데 이 친구가 또 그런 얘기를 딱 해가지고 금방 알고서 아, 좋은 일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고. 야 일어나. 사왔다니까 너네들 두고 그럼 케이크 먹는다. 야 너희들 집에 그 사이에 잠이 들어버렸다. 엉겁결에 따라 나서긴 했지만 벌써 잠자리에 들었어야 할 시간이다. 태용아 하나야. 일어나. 할 수 있어? 어이 기운 차다. 빠진다. 가자 우리. 하나는 가자. 계속 잠에 취해 재밌을 일어날 텐데. 줄을 모른다. 생각지도 않은 장난감을 얻은 태영이만 신이 났다. 형들이 깨어 있어야 자랑을 할 텐데. 마침내 두 형 등장.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눈치도 없이 자랑하기 바쁜 태용이. 뭐야?
우리는요. 그래서 삼촌 늦었구나. 민망한 삼촌이 재빨리 밀어 넣어버린다. 기건이는 아이의 허탈한 표정이다. 두 아이의 공격을 피해 나온 삼촌이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한다. 의사는 성장 호르몬 주사가 효과가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질 판인데 달밤이면 어떻고 한밤중이면 어떠랴. 김영수는 달리고 또 달린다. 너 빨리 됐나? 자, 운동을 했으니 이제 좀 더 자라 있겠지. 키자 앞으로가 발을 모으고 선다. 야속하게도 아침에 나갈 때와 똑같다. 다시 운동 시작. 앞으로도 쭉 늘려보고 위로도 쭉, 뒤로도 늘려본다. 상하 좌우 온몸을 있는 대로 늘려본다. 이 처절한 달밤의 체조를 아이들이 보았으면 뭐라 했을지. 어휴, 금세 키가 한 1cm 큰 것 같은데. 주사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1cm 자라는데 최소한 6년에서 10년은 걸렸다. 그게 한 달 만에 자라버렸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아, 키가 그대로네. 느낌은 한 1cm 큰 것 같은데. 느낌으로야 벌써 10cm도 더 컸을 것 같다. 믿기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한 달 만에 1cm라니. 김영수가 자꾸만 키자 앞으로 가 선다. 삼촌 이제 아빠 그만둬야겠다. 학교 버스 오는 시간이 8시인데 일어나 보니 8시 반. 참 별일도 다 있다. 애들도 여간 허탈한 눈치가 아니다. 벌써 1교시가 시작됐을 시간이다. 야 이놈들아, 빨리빨리 안 해? 안 그래도 늦었는데. 깨우지 않은 게 누군데 괜히 큰 소리다. 그나저나 아침밥은 깨끗이 굶기게 생겼다. 아침밥 하나는 확실하게 챙겨 먹이던 삼촌이었는데 오늘 아빠 체면 완전히 구겨버렸다. 큰애들은 은근히 주저앉고 싶은 눈치인데 열혈 유치원생 이하나 혼자서 척척이다. 항상 머리를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가나요? 어디 올라가? 야야야, 김기현 빨리 와. 자 가자. 네, 아빠. 가져! 아빠. 이제 삼촌이 직접 데려다주는 수밖에 없다. 아이 참, 그래 삼촌 미안하다 야. 어쨌든 삼촌 니네 밥도 못 해주고 이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룽지라도 끓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변명을 늘어놓아 보지만 이해해. 아이들은 삼촌이 어차피- 단 한마디도 반응이 없다. 못 앉아서 그래 피곤해서. 이놈들이 진짜 불만인가 본데. 삼촌 미안해. 아침에 늦게 깨워가지고 괜히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사과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밥도 잘 못 챙겨. 단단히 화들이 났다. 학교까지는 10분 거리. 차 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오늘따라 그 길이 멀기만 하다. (1교시가) 반도 넘게 끝났을 시간이다.
애들은 인사도 안 하고 뒤돌아서 버린다. 괜찮아요? 삼촌이라면 뻑뻑 죽는 하나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돌아서 버리고 삼촌은 삼촌대로 마음이 무겁다. 늦잠까지 잔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사실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김영수는 거의 한 달째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가 옷도 벗지 않은 채 다시 침대로 들어간다. 한 달째 김영수는 쉽게 지치고 도무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한 달이라면 정확히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한 시점이다. 아무래도 그 후유증인 것 같다. 거느린 애가 5인데 무작정 누워있을 수만도 없다. 어젯밤에도 피곤해 설거지도 못한 채 잠이 든 참이다. 이 주사를 맞으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막 힘도 빠지고 전에 같으면 애들이랑 레슬링하고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제압을 했는데 이제는 뭐 봐주면서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몸에 애들도 많이 커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쭉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지만 말이 그렇지 10년 클 키를 인위적으로 한 달 만에 키우고 있으니 몸이 이상해질 만도 하다. 키가 크는 대가인 셈이다. 일은 일대로 뒤처져 있다. 진작에 갈아엎어뒀어야 할 밭을 손도 못 대고 있다. 농기구에 시동을 거는 것도 김영수에겐 큰일이다. 한 번에 확 잡아당겨야 시동이 걸리는데 그 힘이 없어 시동을 걸 때마다 이 고생을 한다. 이거 좀 돌려주세요. 힘들어서 못하겠네. 웬만큼 힘만 있어도 쉽게 걸리는 시동이다. 학교를 빌릴 때 함께 따라온 밭이다. 식구들 먹을 푸성비 정도를 갈아먹는데 농기구를 이기지 못해 발이 동동 뜬다. 처음엔 농사를 지어 살림을 꾸려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몸 상태로는 쉽지 않았다. 전도사 자격이 있어 교회 설교를 다니거나 지인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그럭저럭 집안 살림을 꾸려가고는 있지만 먹는 채소만이라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김영수다. 아이고 힘들다. 사실 김영수는 키만 작은 게 아니다. 유난히 힘도 약하고 골다공증도 심하다.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뼈도 함께 튼튼해지는데 그게 없다 보니 뼈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 몸 상태로 농사를 짓다 보니 남들은 반나절이면 갈아버릴 밭도 2, 3일에 걸쳐 나눠 해야만 한다. 전 사춘기 때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골 밀도도 높여주고 또 어떤 근육도 어떤 호르몬들이 작용해서 근육도 강화시켜주는데 그 호르몬 작용이 전혀 안 되니까 뼈가 채워지지 않아서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쉬엄쉬엄 하려고 그러는데 뭐 또 그렇게만 되나요? 어쩔 때는 또 무리해서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주사를 맞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한나절 반일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었다.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김영수는 성장 호르몬 주사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날 오후 아침밥도 굶겨보낸 김영수가 저녁밥 할 시간이 다 되도록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하나가 옆에서 아무리 기척을 해도 꼼짝을 하지 않는다. 이불을 덮어주면서도 은근히 삼촌을 깨우고 싶었던지 이리저리 귀찮게 물어보지만 역시 반응이 없다. 유진이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눈치다. 삼촌이 그러고 있으니 애들이 다 풀이 죽었다. 하교하면 한 판씩 놀아주곤 하던 삼촌이었다. 유진이가 삼촌 열을 잘 본다. 삼촌 귀 한번 만져보고 제 귀 한번 만져보고 다행히 열은 없다. 이런 애가 나 할 줄 모른다니까. 뭐가 어이야. 결국 정석이가 나섰다. 장차 요리사가 꾸민 정석이는 평소에도 삼촌의 부엌 일을 제일 많이 도와준다. 정석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김치찌개. 김치를 쫑쫑 썰어놓고 끓이기 시작한다. 빨리 찾아. 고춧가루가 직접. 그 와중에도 넣을 것은 다 넣는다. 요리에 관한 한 누나인 유진이도 정석이를 못 따라온다. 한개 남았잖아. 아 누나 지금만 보면 우러지지도 않을 텐데. 아니 뭐 넣어야 되는지 알아? 이거 뭔 맛인 줄 알아? 아 외국만 하네. 누나가 뭐라건 정석이는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인다. 와. 삼촌은 여전히 누워만 있고 그래서 안 먹는 거보다 정석이는 아직도 요리 중이다. 냉동실에서 전까지 찾아냈다. 한 시간 만에 한 상이 차려졌다. 나한테 하는 삼촌 봉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몸이 아픈 삼촌을 부엌 식탁까지 오게 할 수 없다며 상을 방에다 차리겠단다. 삼촌은 지금까지도 꼼짝 않고 누워만 있다. 삼촌 김치 드세요. 좀 일어나세요. 저까지 다 했어요. 맛을 보셔야죠.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삼촌. 하나가 업어주겠다며 나서고 기건이는 안경을 씌워주겠다며 애를 쓰고 이거 수다통 갖고 와. 수다통 갖고 와. 빨리 갔다 와. 저까지요. 다 저까지요. 누나 도와준 거 하나 딱 있어요. 가져. 이게 남쪽 거야. 거기 있는 거 했어. 삼촌 세상아.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삼촌 아프다고 니네들이 했어. 아유 황정서. 삼촌 보자. 아이고 아프다고. 내가 했어. 내가 뭐 하나는 또 시샘이 난 눈치다. 먹어보자. 한치 이거랑 이거랑 틀린 맛이에요. 한번 이거 아 맛있네. 한치 이거 한번 주세요. 애들랑 여보야. 삼촌 막 눈물 나려고 그런다야. 해요? 잘할 줄 몰랐지. 삼촌 아프다고. 자, 챙겨도 좋아. 그러면 우리가요. 삼촌 아프면
삼촌 눈에는 아직도 그런 애들로만 보였지 어리기에는. 저 좀 먹으랴, 동생 좀 챙겨주랴. 정석이가 바쁘다. 야, 저거 좋다네. 어느새 자라 삼촌을 도울 줄 아는 아이들. 김영수는 아이들이 또 한 뼘씩 훌쩍 자라버렸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불도 알아서 편다. 다른 때 같으면 또 뒤엉켜 한판 놀 참인데 삼촌은 계속 몸을 못 가누고 있다. 오늘 삼촌의 자리는 하나 옆이다. 다른 때 같으면 제 옆에서 자라며 아우성을 칠 애들이 오늘은 쉽게 포기한다. 고마워. 내일은 저 옆에서 자요. 알았어. 좀 많이 또 뽀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이다. 유일한 보호자가 알아누웠으니 아이들에겐 불안하고도 긴 하루였을 것이다. 잠시 후 김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아무리 아파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건너뛸 순 없다. 일주일에 6번, 일요일을 제외하곤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다. 난감한 일이다. 제 손으로 자기 몸에 주사를 놓는 모습만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김영수다. 주사 놓는 거야. 그래서 몸살 나가지고. 진아. 네. 들어가고. 네. 내일 이야기하자. 네.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응. 그래, 알았어. 몸살약이라고 얼버무리긴 했지만 직접 주사를 맞는 모습을 봤으니 놀라기도 했을 것이다. 얘들 아직 몰라요. 얘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 그런데 막상 말하려니 쉽지가 않았다. 키 좀 커보겠다고 자기 손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던 것인데 설마 들킨 것은 아니겠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자는 줄 알았던 유진이가 일어나 앉는다. 진짜 왜 일어났어?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비까지 내리는데 밖으로 나갔던 하나가 한참 만에야 돌아온다. 하나 어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오길래 잠깐 쉬다 갔어. 응? 쉬다 갔다고요. 하나가 우울한 이유가 있었다. 유진이가 몇 시간째 이러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태용이도 유진이 누나의 본유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다. 이불 개는 걸 그렇게도 싫어하던 태용이가 말도 안 했는데 제 이불을 스스로 개고 있다. 어디서? 형들이 베고 잔 베개까지 들어올린다. 유진이는 내내 한마디 말이 없다.
유진이와 삼촌 사이에는 계속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 교회에 가는 길이다. 삼촌이 전도사이다 보니 일요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는다. 다행히 싫다는 애들은 없다. 위로 지나가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어린이 예배를 따로 무엇을 입을까 보지만 하지 말라. 온 동네 애들이 다 와도 10명이 될까 말까 한다. 그중 5아이가 김영수의 아이들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김영수 역시 애들 따라 주로 어린이 예배를 본다. 한번 물어보잖아. 염려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어린이 한번 염려해봐. 여기 직원이 염려해본 적이 있어? 어떤 거 염려하고 걱정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야. 걱정해본 적 없어? 한 번도 걱정 안 해? 어? 엄마가 엄마가 원하나? 엄마 오시나 안 오시나 뭐 해본 적이 있어? 왜 그런 게 없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응? 느닷없이 엄마 얘기를 꺼내는 기건이. 응? 갑작스러운 그 말에 김영수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사람은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는데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아 염려하는 마음이 데리고 생겨나. 살 형편이었다면 억지로 생면부지인 안 하는 남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고 갔겠는가. 아이들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쉽게 데려갈 형편이 못 된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지금 그런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그날 오후 김영수가 기건이를 데리고 운동장 한켠으로 갔다. 엄마가 언제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기건아, 혹시 엄마가 여름방학 됐는데도 못 오실 경우도 있거든? 네. 기건이 너무 실망하지 마. 네. 엄마가 오실지 안 오실지는 기건이는 엄마가 삼촌도 꼭 오리라고 모르지만 믿고 있는 눈치다. 김영수는 지금 엄마 그 또 기대가 사정이라는 게 깨졌을 있거든? 때가 더 걱정이다. 삼촌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못 살았어. 삼촌 아빠는 2살째 돌아가시고 삼촌 엄마는 일찍 돈 벌러 가셔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삼촌은 2살 때부터 해가지고 14살 때까지 삼촌이랑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삼촌은 누구보다도 기건이 마음 잘 알 것 같거든? 그렇지? 너 지금 삼촌이랑 살잖아, 그렇지? 그래서 삼촌은 기건이 마음 잘 알아. 네. 이 조그만 가슴에 뭘 그렇게 많이 꽁꽁 숨기고 있어. 삼촌이랑 이야기하지. 삼촌 실은 굉장히 섭섭했다? 자식이 속으로 염려하면서 교회에서만 이야기. 삼촌한테 다 숨기고 있었네. 가가지고 하나 줘, 너나 줘. 생면부지 아이들을 맡아 키우기 시작한 지 3년째. 자신이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적은 없다. 세상 그 무엇도 엄마 아빠의 자리만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영수다. 다음 날 김영수는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다. 삼촌, 왔어요? 김영수의 삼촌이다. 어머나 고생했다. 앉아. 아유, 그래 애들아. 애들은 지금 지네들끼리 있어요. 그럼 누가 봐줄 사람이 있어야지. 저 없으면 큰애가, 큰애랑 또 둘째랑. 야 고생한다. 고생은요 뭐. 삼촌만큼 고생했겠어요. 한 달 반 사이에 한 1cm가 컸어요. 그래? 예, 다행. 주사를 맞고. 그리고
어린 김영수를 10년 가까이 키워준 삼촌이다. 김영수에겐 단지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삼촌만 결혼하면 그냥 되는데 삼촌도 조카들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 4학년 때인가 그렇게 결혼하실 뻔했는데 그때 못 하시고 한 2년 지나서 저 6학년 때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때문에 좀 늦으셨죠. 선 조금 보면 나 조카들 셋이가 좀 있는데 아이들 조금 이렇게 좀 같이 좀 보살필 수 있겠느냐 하고 선 한 20번 더 넘게 봤습니다. 퇴짜 많이 받았네. 그 어쩌다 보니까 그래도 늦장가는 갔어요. 김영수는 2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어머니도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나 있었고 그때부터 삼촌 손에서 자랐다. 아버지처럼 돌봐주는 삼촌이 옆에 있는데도 김영수는 늘 외로웠다. 불우한 아이들을 맡아 키우겠다는 꿈을 키운 건 그때부터였다. 김영수는 자신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제가 삼촌이랑요. 함께 산 지 3년. 아이들은 처음 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밝아졌다. 말도 안 하던 녀석들이 이제는 장난꾸러기가 다 되었다. 삼촌은 여자예요? 장난치지 말고 자 이제. 삼촌은 키가 안 커요? 어른이잖아. 삼촌 미정상이다. 삼촌 키 안 커. 너네 그거 몰랐어? 삼촌 이제는 이게 다 큰 키야. 삼촌 이게 다 큰 키야. 참 별일이다. 삼촌 키 얘기만은 이상할 정도로 피하던 아이들이 정면 공격을 해오고 있다. 너네는 크는 삽살개고 삼촌은 더 이상 안 크는 발발이야. 삼촌 왜 삼촌 수염이 안 나요? 아무래도 유진이가 주사 얘기를 한 것 같다. 저희들끼리 뭔가 얘기가 오간 게 분명하다. 삼촌이 수염 안 나냐고? 삼촌 그때 하나가요. 삼촌 키 크면 어떻게 그냥 갈 때 삼촌 없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래? 삼촌 키 크면요. 네가 진짜 말한 거야. 삼촌 키 크는 거 싫어서 그랬던 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게 틀림없다. 자겠다고 누웠던 녀석들이 죄 일어나 앉아 무슨 결전이라도 치를 태세다. 어차피 한 번은 얘기했어야 할 일.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의외다. 힘도 없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키 크지 말고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지금 삼촌이 키 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난감한 일이다. 아이들은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꿈도 바꿔주는 것 같고 어린이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거였다. 아이들은 삼촌이 어른이 된다는 게 불안했던 것이다. 어른들에게 상처가 많은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원래 동생인 게 좋아요. 지금 그대로가 좋아? 하나야. 네? 주사 맞지 마. 네. 다른 어른들처럼 되지 않겠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은 이미 어른을 믿지 않는다. 저도요 이렇게 하나하나 기본에서 사용을 다 그대로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삼촌. 응? 키 큰 주세요. 응. 키 큰 주사 그 조금만 맞으면 성적 안 바뀌죠. 그건
근데 조금 맞아가지고는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크지.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말고? 네. 아이고 참. 그래. 그렇게 갑자기 울려고 그래 놈아. 아니에요. 에바 이렇게 눈물이 맺혀 있는데 임마. 줄. 170 하고 160분도 커요. 아, 보통 어른만이 더 좋죠. 그러면 150만 커요. 겨우 물러서 준 게 알았다. 150이다. 어른이 되면 삼촌 역시 자신들을 버릴 거라고 믿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상처를 어찌할 것인가. 나야 하나도 사야지. 안심해. 나, 응? 안심해. 갑자기 어디다 거예요? 너 일부러 졸립다 그랬지? 아니요, 진짜 술려워요. 그래 알았어. 졸리기는 한데 불안해서 잘 수가 없는 모양이다. 삼촌,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때도 삼촌도 똑같이 컸으면 좋겠어. 키가 이렇게 똑같이. 니네랑 같이 커갔으면 좋겠다고? 니네보다 빠르지 말고 니네 어른 될 때 같이 어른 되고 니네 어린아이일 때 사촌 똑같이 어린아이로 놀고 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구나. 아니에요. 150만 쳤어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삼촌은 그대로 있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은 어김없이 어른이 될 것이다. 미래라면요, 지금요 150만 커요. 그리고 저가 또 크세요. 키만 자라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 자라지 않았다면, 정말 그랬다면 차라리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은 어김없는 36살의 어른인데 몸은 13살에 머물러 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상태로 36해를 살아야 했던 삼촌의 그 힘겨운 삶을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애들이 저 키 크는 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삼촌이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른 어른들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놀아주지도 않고 또 자기들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 보통의 어른들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귀찮아하고 그런 애들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어른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가 봐요. 최대한 아이들한테 이제 이해를 시키고 삼촌이 커져도 몸이 어른이 되어도 삼촌 생각이나 마음은 똑같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시켜줘야죠.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키 크고 싶고 또 그래서 그냥 보통의 남자들처럼 그냥 살고 싶은 거죠. 지금으로서는 보통 성인 남자가 사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다. 키가 큰다고 해서 아이들을 떠날 생각도 추워도 없다. 다만 36, 그 나이를 되찾고 싶을 뿐이다. 며칠 후 김영수가 약속이 있다며 서울로 올라왔다. 사람들 속에 서면 자신이 작다는 걸 새삼 실감한다. 잠시 후 김영수와 약속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 김영수와 같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안고 사는 남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 같은 올해로 경우는 30살인 뭐 남자는 어리다고 일단은 홈페이지를 많이 통해 얘기를 김영수를 듣지만서도 알게 된 후 여자 성장 호르몬 거의 치료에 대해 많이 궁금한 게 보죠. 많다며 연락을 네. 해왔다. 아가씨라고 그러기도 나도 하고. 그래요. 예. 이게 왜 치료를 받아야 되냐면요. 지금까지는 젊어도 그 박사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급격하게 노하고 온대요. 그런 얘기 또 처음 듣네. 그게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남자는 한 번도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김영수 역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은 상황이었다. 목욕탕은 친구들이랑 가봐요? 목욕탕? 목욕탕은 거의 집에서 하죠. 그렇죠. 아니면 가족끼리만 가던가. 네. 여자들 한번 사귀어본 적 있으세요? 저요? 예. 저는 없어요. 네. 뭐 혼자 좋아한 적은 있어도. 아유, 네. 짝사랑 없죠. 그렇지 나만큼 네. 만난 사람 있으려고요. 없어요. 올스톱하고요. 치료부터 하세요. 치료부터. 그 인생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큼 시급하고 나는 물론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 나름대로 삶을 개척하고는 있지만은 결혼 문제가 앞두어지고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대체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네. 성격은 낙천적이라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치료해야 돼요. 그래요? 가니까 저는 환자라고 그러더라고. 난 처음에 나는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건 분명히 병이고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는 거예요. 잘 봐봐요. 느닷없이 신발을 벗더니 서로 발 길이를 재보자고 한다. 나는 신발을. 키에 한이 발차이 맺힌 별로 안 사람들은 나네. 해볼 수 있는 일이다. 발 아니, 길이도 저는 재보고 보니까 팔 길이도 재보고 급기야 키까지 재본다. 되게 크네. 다리도 나와요. 한 151이나 151.5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성장 호르몬 치료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아예 그냥 묻어뒀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랬는데 네, 새로운 거를 눈이 떠진 거죠. 앞으로 뭐 그런 어떤 결혼에 대해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 앞으로 이제 비전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 또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동족이니까 도와서 살아야죠. 손님이 찾아왔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신학대 동기생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김 목사다. 뭐야? 저녁거는 세관로 불러. 김 목사는 장애인이다. 가난한 개척교회를 맡고 있는데 김영수의 제일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같이 온 여자 동기생 역시 그에 못지않은 후원자. 제가 소인국의 왕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소인국 세트입니다. 여기 온 이상 내 포로야. 없는 사이에 꼬박꼬박 후원금 보내주는 저녁 이런 먹어야 친구들이 없었다면 살림을 꾸려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먹고 이따도 먹고 그럼 되지. 아니야. 여자 동기들은 오자마자 부엌부터 찾는다.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 한바탕씩 청소를 해주고 간다.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오는 셈이다. 나무 판대기다가 이 가스는 이렇게 하는 거 해야지. 장가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서 그래. 여자 동기들은 자나깨나 장가 보낼 꿈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두 남자는 얘기꽃이 한창이다. 충분히 가능성. 얼마나 치료받은 거야? 한 2년 정도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6대인데 내가 나한테 나요 주사를. 배랑. 본인이? 응. 그래, 얼마나 됐어? 지금 뭐 한 달하고 보름 됐지. 주사 맞은 지. 근데 뭐 느낌이 와? 몸이 막 쭉쭉쭉 막 뭐 늘어난다는 느낌보다는 뭐 응. 피곤하고 응. 그리고 뭐 힘이 좀 없는 것 같아. 선생님 말씀이 160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응. 다시 남성 호르몬 치료를 응. 내가 제2차 성징이 전혀 없잖아. 그래서 응.
160만 되면 응. 이제 남성 호르몬 주사를 응. 이제 놔서 그러면 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야? 결혼할 수 있죠. 몇 년 앞을 바라보는 거야? 한 2년 정도. 2년이면 몇 살인 거야? 아, 38이지. 38? 응. 앞으로 영수를 위해서 그 문제를 남성 놓고 호르몬 치료가 시작되려면 앞으로 2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요즘 김영수는 솔직히 서둘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못 들어와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안 와요. 형 뭐야? 중매 좀 서. 알았어.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내가 찾아볼게. 어떤 교회는 매번 기도회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데 말이야. 그건 못했는데. 뭐야, 앞으로 뭐야. 해야 되겠네. 중매 좀 서 진짜. 알았어.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알지 형? 어. 농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알지? 알았어. 조만간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래. 좋은 일 있을 거야. 가지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2달 전에 애가 5이니 집안 살림을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저희들끼리만 있다 이렇게 한 번씩 삼촌 친구들이 내려오면 아이들도 즐거워한다. 유진이는 꽃목걸이를 만드는 법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다. 운동장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꽃인데 그 꽃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건 처음 본 모양이다. 저도 만들어 보겠다며 나선다. 멋진 목걸이까지 받아놓고도 기건이는 도무지 재미가 없는 눈치. 대부대를 이루어 다슬기 사냥에 나섰다. 이거 아저씨, 아줌마. 다슬기. 잡았어? 네, 여기야. 돌멩이 밑에 있어요. 맞네. 거기도 있다. 여기 100마리 넘어요. 놀기 좋아하는 이 집안의 가풍이 어디 가랴. 겨우 몇 마리 잡는다 싶더니 본격적인 물놀이에 들어가 버린다. 놀아주겠다고 온 손님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 삼겹살 파티다. 친구들이 찾아오면 거치는 코스는 늘 정해져 있다. 청소해주기, 놀아주기, 그리고 먹이기. 이 코스를 다 거쳐야 후원자 자격을 얻는다. 아유 그 손으로 뿌리거든 먹을 만할 수도 있을까? 삼촌은 도와주려나? 하나는 아까부터 삼겹살은 뒷전이고 아줌마가 담가온 김치 맛에 푹 빠져 있다. 덕분에 속아갖고 이제 친엄마, 친아빠 같기야 할까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며 가족 노릇을 해주는 이들 덕에 그 빈자리가 조금씩은 메워지고 있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나면 김영수도 일을 시작한다. 작년부터 밭 위에 우리를 만들고 오골개와 오리 몇 마리를 키우고 있다. 매일 달걀이 나오지만 내다 팔 정도는 아니고 주로 애들 반찬으로 쓴다. 그래도 다 먹지를 못한다. 반 넘게는 나오는 대로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 어디를 가나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 내려온 지 3년. 처음 내려왔을 땐 서먹서먹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깎듯이 마을 사람 대접을 해준다. 네, 학생으로 봤어. 학생으로 봤는데 턱 야무락지고 모양은 엉뚱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 뭐 좀 나이 들어 보이고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뭐 또 뭐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이런데 뭐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있었지. 할머니는 처음부터 저한테 실수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존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할머니는 참 조심스러우시다. 괜찮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의뢰에 꼬마 취급을 하는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역시 나이를 먹은 어른들은 달랐다. 돌아서면 한 뼘씩 자라있는 게 여름풀이다. 여름만 되면 매일 풀 매는 게 일이다. 안녕하세요. 저 이제 구청에서 왔습니다. 예. 여기서 뭐 저기 그 아동들을 뭐 이렇게 몇 명 관리하고 보호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한번 저 사진 조사 자료 나왔습니다. 예. 곤청 직원들이 여기저기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하도 험한 세상이니 좋은 일도 보기에 따라선 달라 보일 수도 있는 일. 김영수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충분히 이렇게 묻혔지? 네. 너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살